안녕하세요.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어 빈도수는 717위 태극기입니다. 중학교 교과서 3042위에 올라 있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태극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태극기를 이루고 있는 개별 한자 뜻과 음을 살펴보면 태극기에서 태는 클 태라고 했습니다. 우리말 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매우, 처음이라고 하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글자 의미 아래 활용 단어와 관련시켜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극자, 극자는 다할 극이라고 합니다. 다하다, 지극하다, 혹은 또 극진하다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진하다. 그리고 끝, 우리가 남극, 북극이라고 할 때 끝단을 이야기합니다. 끝. 극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매우라고 하는 뜻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극히 할 때는 매우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기자, 기자는 깃발기, 깃발입니다. 기는 깃발이라는 뜻 하나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별 글자 뜻에 근거해서 태극기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풀이를 해보면 태극기라고 하는 것은 태극 문양, 우리 태극기 안에 그 태극 문양이 있잖아요. 음과 양, 빨갛고 파란색의 원처럼 생긴 그 음과 양이 서로 붉은색과 푸른색이 서로 이렇게 꼬리를 물며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형상을 나타낸 태극 문양입니다. 이 태극에 대해서 아래에서 다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태극 문양을 그린 깃발로 우리나라 국기, 대한민국의 국기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태극기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기다. 그리고 이제 그 태극기의 형태, 형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흰바탕의 한가운데 진홍빛 양과 푸른빛 음의 태극을 두고 사방 대각선상에 검은빛 사궤를 둔다. 4개의 궤를 두었다. 사궤의 위치는 건을 왼편 위, 그 왼편 위에 있는 것이 건, 곤을 아래편, 오른쪽 아래편, 그리고 감을 오른편 위, 이를 왼편 아래. 이 본음은 리입니다. 리는 왼편 아래로 한다. 자, 이 태극기는 조선 고종 19년 1882년 일본의 수신사, 3차 수신사라고 합니다. 일본의 수신사로 간 박영효라고 하는 분이 처음 사용을 했고, 그 이듬해 고종 20년 1883년에 정식 국기로 채택 공포하였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1882년에 처음 사용했고 1883년부터 우리 한반도의 국기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당시는 조선 말입니다. 대한제국 시대가 1897년에 공포가 되었으니까 태극기는 조선말 대한제국,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시대의 4대째 내려오는 국기입니다. 1949년 대한민국 정부 문교부 고시로 현재의 형태로 확정되었다. 태극기 모양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조금 다른데요. 지금 현재 모양은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문교부에서 현재 형태로 확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태극이란 말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태극이란 말 굉장히 좀 심오하고 아주 깊은 철학을 갖는 어려운 말입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면 태극이란 말은 최극단이란 뜻입니다. 태자가 클 태, 극은 아주 맨 끝, 극단이라고 하는 뜻이니까 태극은 굉장히 큰 끝, 어떤 일의 최극단을 태극이라고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나누어진 것이 음과 양이다라는 말이죠.
최극단이란 뜻으로 만물을 생성시키는 우주 근원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 태극 사상은 만물을 생성시키는 우주 근원의 원리를 설명하는 말이고 철학 사상입니다. 동양 철학 사상인데요. 자, 여기 태극에서 태극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음과 양을 말한다. 음과 양으로 분리되어 있을 때가 태극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태극은 무극과 같다. 예, 이 철학에서 이런 말을 씁니다. 태극은 곧 무극이고 무극이 곧 태극이다 라고 하는데 말을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태극은 무극과 같으며 만물이 시작되는 것이다. 자, 태극은 서로 음과 양이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음과 양이 최극단으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두 음과 양이 태극이 만나면 극이 없어지는 상태. 그것이 무극입니다. 없을 무, 끝, 극. 그러니까 서로 극이 없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극이 없어지는 상태가 만물이 시작되는 그 곳이고 시점이다. 반면에 무극 상태가 음양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곧 태극이다. 무극이 분리되면 태극이고 그것이 합쳐지면 무극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 좀 어려운데요.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 가장 핵심 구성원은 엄마와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엄마와 아버지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고 결혼하기 전에는 전혀 혈연적으로 관련이 없는 남이었습니다. 피도 섞이지 않았죠. 성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집안에 있는 각각 두 사람에 지나지 않았죠. 이제 이 두 집안의 사람이 결혼을 함으로써 그 남이라고 하는 관계가 깨어지고 한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엄마와 아버지는 부부로서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 한 가정을 이루는 상태가 무극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 엄마와 아버지가 각각 남이라고 하는 존재로 따로 있을 때 그때가 태극입니다. 그 태극의 상태에서 무극의 상태로 바뀐 상태죠. 그런데 이제 이 무극의 상태로 바뀐 엄마와 아버지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 이 상태에서 새로운 자식이 태어납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생명들이 태어나서 또다시 각각 다른 한 존재로 자라나죠. 그러면 또 저 멀리 있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집안에서 또 한 사람이 태어나서 그 사람들이 또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러면 또 무극의 상태가 되고 또 다시 새로운 생명체가 또 태어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 인간 세상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음과 양이 무극이 되어서 어떤 만물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우리가 사람이 각각 전혀 관계없는 그 두 상태에서 자라서 다 커서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그 무극의 그 상태를 이루는 것으로 같이 그렇게 비유를 하면 우리가 이 태극의 사상, 태극이 무극이고 무극이 태극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자, 다시 태극기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태극기는 태극 사상을 바탕으로 한 만물 생성의 우주 근원의 철학 사상을 나타낸 깃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괴는 근, 곤, 감, 인데 각각 하늘, 땅, 물, 불을 뜻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태극기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는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태극기에 사용된 개별 한자가 활용된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태양 있습니다. 193이라고 했네요. 태양은 클태 볕양, 볕양입니다. 우리가 태양할 때 쓰는 양인데요.
그 태양의 빛을 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태는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양 자체가 뭐 태양, 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앞에 태자를 붙였습니다. 그 다음 태조라고 하는 임금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첫 번째 임금, 한 나라를 개국한 임금을 태조라고 하는 이 칭호를 붙입니다. 태, 역시 여기서는 태는 처음 태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조자는 할아버지 조자입니다. 첫 할아버지다, 나라를 연 첫 번째 임금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극자가 사용된다는 적극적 그렇게 되어 있네요. 적극, 극은 끝, 최선을 다한다라는 말, 끝까지 나아가다 하는 라고 할 때의 극입니다. 극진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적자는 쌓을 적자입니다. 우리가 누적하다라고 할 때 적. 그러면 적극은 최선을 다하는 것을 쌓아가는 것. 결국은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적극이라고 합니다. 여기 적자는 관역적인데요. 앞에서 한번 나온 것 같습니다. 관역적인데 명사나 관형어를, 명사성이나 관형어를 나타내는 전면입니다. 뒤에 이다가 오면 적극적이다 해서 그때는 명사 형태가 되고요. 적극적 사고 해서 뒤에 다른 이제 또 다른 명사가 오면 앞에 적극이 뒤에 사고를 수식해주는 그런 형태를 띱니다. 이때 적은 관형격의 의미를 갖습니다. 예, 106위에 올라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 마지막 단어는 기치. 기치, 깃발 기자입니다. 치자도 뭐 깃발이라는 뜻으로 알아둬도 괜찮습니다. 기치라고 할 때 이 치는 표지로서의 깃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똑같은 깃발입니다. 근데 좀 아래로 늘어지게 만든 그런 깃발, 우리가 태극기처럼 이렇게 네모 반듯한 깃발이 있느냐 하면 또 어떤 깃발은 삼각 형태로 이렇게 길게 늘어지는 이런 깃발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깃발, 이거는 어떤 이제 주먹을 날린다라든가 뭐 할 때 다는 이런 형태의 그 깃발을 치라고 한다라는 거죠. 기치, 어떤 표지, 상징적인 표식물, 상징적인 표진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국가를 사랑한다는 기치 아래 국가 발전 건설 현장에 참여합니다 라고 하는 뭐 이런 개념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기치, 순위가 조금 딥니다만 좀 내용이 글자도 어렵고 뜻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할 필수 단어입니다. 기치. 예,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단계로 연습 퀴즈 복습 삼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태극기의 기와 같은 뜻이 아닌 것. 1번 국기, 2번 교기, 3번 기술, 4번 기치. 자, 이 가운데 세 개는 태극기의 기와 같은 뜻을 나타내고 하나는 좀 다른 뜻입니다. 자, 어느 것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정답과 풀이는 댓글로 올려두겠습니다. 예, 오늘 태극기에 대한 설명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